안녕하세요. 저 엔비디아의 김선우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안 네, 보이시려나? 보입니다, 화면. 네네. 음, 일단 제목이 뭐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주제가 그렇게 된 만큼 간략히 일단 소개 정도 시켜주는 거에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공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마지막에 이제 그 사진 있는 게 앤디 워홀이 어렸을 때 뭐 사진기 가지고 많이 지하에서 뭐 많이 찍고 인화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이런 걸 찍었는데 이 문구를 보다 보면 글자로다가 뭐 시간이 단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건데요. 사실 그 지금 영상의 핵심은 시간이 단축된 거에 있어요. 그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너프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마 제가 기억 한 20년, 한 2년 정도 전에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는 그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사진을 소량을 가지고 입체적인 걸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널프가 그 동작하는 방식이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이제 신경망을 써가지고 일부러 이제 트레이닝 용도로 씁니다. 그 트레이닝 용도로 쓰고 그래서 이제 입체를 구성을 하고 3D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 이제 한번 구성이 됐으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동작하는 방식인데 지금처럼 이제 어떤 그 사진에 따라서 뭐 숲속을 촬영하게 되면 그 숲의 나무 뒤에 뭐 벌레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막 조밀조밀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사진이 더 많아야 되고 이 복잡도에 따라서 사진의 개수 그리고 이제 얼마나 선명한 사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영상에서 사진 4장 가지고 이렇게 쫙 했다고 해서 이 4장 갖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입체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의 사실 핵심은 이 어떻게 성능을 빠르게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희가 GitHub에 어느 정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4명의 저자인데 다 엔비디아 사람들이에요. 엔비디아의 연구소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리서처들이라고 해서 뭔가 진보돼서 먼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것도 영상 살짝 보여드릴게요. Hello, I'm Thomas. This is a short demonstration of our interactive tool which does both instant training and rendering of neural graphics primitives, like for example a NERF model. The interactivity allows us to do a few things that are otherwise difficult to do to 영어로 좀 나와서 잘 For example, 하지만 뭐 I 일단 can 이런 slice the UI를 volume to get an 가지고서 idea 뭘 할 what the 수가 NERF 있고요. looks like with 실제로는 the inside of the shape, all in real time. 개발 툴도 Or 설치를 I can 해야 되고 visualize 그리고 individual 뭐 dimensions 코딩도 of the 조금 encoded inputs to the neural network 커맨드도 and cycle through 집어넣고 them. 해갖고 이런 Here you 것들을 can see 해보실 수 the inner 있는데 workings of our 그리고 multi-resolution 저희가 image encoding, 최근에 which was the key for 이거를 us to 사용할 get 수 to 있는 this performance in the 튜토리얼도 first 영상으로 place.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The 그래서 first couple 그거를 of dimensions 참조해서 of this 하시면 encoding 비슷한 are 작업을 low 해보실 frequency 수 있고요. details, and the following dimensions are high frequency 사실 details. 여기 지금 아까 I can 잘 안 also visualize 들리시겠지만 뭐 individual 인스턴트 activations of the 뉴럴 underlying neural 그래픽스 network. 프리엠티브라고 For 해서 example, this neuron appears to be 프리미티브라고 focusing on the 해서 excavator and differentiating 네 beauty 가지 from the 주요한 crowd.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fter training is 너프고요. finished,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어디에 줍니까? 카메라 위치하고 카메라가 보는 which 방향, 그 allows us to 정보하고 brute 그때 force 들어온 certain 내용물을 otherwise expensive 가지고 rendering effects 그 like multi-sample depth of field. 물체에 We 얼마나 can 겹쳐 quickly 있느냐 hone 이 in on just the 밀도를 right 보는 거거든요. camera 그래갖고 지금 parameters to 영상에서 get a 보고 있는 nice-looking 이런 image 것들을 of our 구성을 하는 subject. 거예요. 그래서 Or we can use the 요거를 이제 built-in marching cubes 뭐 algorithm 지금 to 이 instantly, of 논문에서는 course, generate a 실제로 trained image. 논문이 있는데 이 I hope 논문에서는 that this demonstration to you 다중 is impressed. 해상도 Our 해시 tool can do 입력 many more things, 인코딩이라는 like 방법으로 assign distance functions and 작은 gigapixel 그 image 푸다 뉴럴 approximation. 네트워크를 You can 써가지고 find more 그런 details on 입력을 our project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website and in our 속도를 paper. 빠르게 할 수 Thank you very 있었다. much for your time.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사실 이 너프도 이 논문을 보시면 뭐 수학 계산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입력값을 또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빨리 했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논문 수준의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자체를 저희가 깊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뭐 그냥 UI로다가 일반 사람이 내가 사진을 4장을 찍어가지고 이런 입체를 구성할 이런 수준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여러 장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아까 UI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좀 복잡합니다. 개발 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설치된 컴퓨터에서 요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시면 기존에 이제 이걸 갖고 한상을 가지셨던 분들이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얼마나 이게 파격적인지 그냥 몇 초 빨라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위치를 정보하고 카메라 바라보는 방향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두 눈에 이제 카메라 위치가 있었고 막 돌아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볼 때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살아오면서 입체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이제 알잖아요. 뭐 눈속임을 당하는 그 도깨비 도로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뇌에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는 거죠, 뇌에서. 인간은 뇌가 돌아서 그걸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다니면서 이 거리, 그 두 카메라로 봤을 때 그 물체와의 거리 정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 실제로 적용할 만큼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가 의미하는 게 그런 로봇이나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을 쓰는 분야에서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예를 들면 뒤에서 말씀드릴 저희가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게 가능하된 것 중에 하나는 렌더링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CG 같은 화면들은 저희가 눈으로 구분하기 힘들죠. 이게 실제로 카메라로 찍은 건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인지 구분하기 힘든데 그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게 힘들었죠. 그 이유는 이 많은 시간을 두고 영화는 미리 정해진 화면을 정해진 카메라 각도의 이동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미리 렌더링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관객들은 그때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예전부터 가능했는데 이게 게임으로 가면 게임 그래픽은 영화처럼 못 만드는 게 그 유저가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여버리면 그 바뀐 화면을 카메라 각도가 그때그때 바뀌는 걸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그런 렌더링 화면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게임 그래픽은 영화 수준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 RTX라는 그게 있는데 저희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레이 트레이싱에 관련된 그 일을 처리하는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써서 그걸 또 앞당겨주는 것도 있거든요. 필터 같은 걸 써서 레이 트레이싱을 어느 정도 몇 개의 샘플만 처리한 다음에 실제 렌더링과 비슷하게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레이 트레이싱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뉴럴 그래픽스 프리엠티브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중 해상도 해시 입력 인코딩이라는 거에 작은 쿠다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실시간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할 그게 많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부분은 지나가고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젠슨은 이제 스캐닝 뜨는 건데 옆으로 떴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 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라서 실제로 카메라로 이제 모델링을 했죠. 만들어낸 다음에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고 뭐 했어요. 요거가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저희가 이 BTC라는 행사 키노트를 행사장에서 못하고 이 젠슨 저희 사장님 CEO의 집의 주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1년도 영상 하는 건데 20년에 이제 주방에서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거 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는 CG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얼마나 저희가 이제 옴니버스라는 걸 많이 했는지 조금씩 해보자 그래서 21년도에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처럼 젠슨의 주방을 디지털화 시켜놓고 여기 안에서 가짜 젠슨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을 이제 잠깐 집어넣었어요. 이게 2021년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옥을 또 새로 지었어요.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건물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 건물을 만들 때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써가지고 안에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예,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2022년 이제 다음 해 GTC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저희 디지털 트윈을 시작할 때 GTC 키노트를 시작할 때 요거를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저희 회사 건물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키친이었고 요번에는 저희 사옥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놓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모델링 해놓으면 여기에서 뭐 이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길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돌아다니는 거라든지 지금 드론이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번만 해놓고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제 그 전에 거랑 요거를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이제 1년 사이에 이 규모가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엔비디아의 경우고 엔비디아 말고 다른 회사들도 디지털 트윈을 이 시기에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로봇이 이제 드론에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주변이 다 반사가 돼서 다 보이는데 이런 것도 다 레이 트레이싱으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그래픽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저희 뭐 사옥 투어는 저도 새로 지은 건물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가보는 못하고 이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GTC 2022년 올해 인트로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예,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말씀드린 이 유래가 그 1970년대 나사에서 아폴로 13호를 이제 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얘기 들어서 휴스턴 we had a problem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주로 뭘 보낼 때는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놉니다. 그 얼마 전에 본 뭐 우주 만원경 이런 것도 실제로 지구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지구에서 뭔가를 돌려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해보고 거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여러 전문가가 해서 그걸 돌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아마 달하고 지구와 한 중간 정도 거리에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막 어떻게 했는데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니까 지구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로도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우주나 뭐 이런 거에 중요한 일에만 썼었는데 지금은 뭐 저희 사옥도 쓸 정도로 아주 그냥 사소한 것들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많이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화면이 되게 현실감이 있어요. 그 디지털 트윈 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메타버스 하면 뭐 예전에 뭐지 그 도토리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싸이월드도 메타버스가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거는 그 좀 하이피델리티 그 고도화된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픽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실제 저희 물리적인 생활을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복제품. 그리고 뭐 메타버스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환상의 세계도 메타버스로 만들 수 있지만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비슷한 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현실과 비슷한 그래픽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못 만들어요. 이 내용도 많고,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그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만들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래픽은 아까 GPU를 써서 RTX 써서 뭐 렌더링은 빨리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다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옴니버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협업 툴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3D 저희가 이제 design is a 클라우드 complex team 서비스까지 sport with 운영을 different 해서 artists, apps, and 옴니버스를 하드웨어를 hardware 설치하지 often working in 않고도 different 할 수 locations. 있는 경우인데 With 아직 Omniverse Cloud, 그거는 it's 이제 much 제외하고 easier. 옴니버스를 어떻게 Using 협업하는지 NVIDIA 그래픽 RTX 작업을 어떻게 PCs, laptops, and 협력하는지만 workstations, 요 영상을 designers can work 참고를 together 해주시면 in real time. And if you don't have an RTX computer, you can stream Omniverse from GeForce Now with just a single click. Let's watch as an architectural design team reviews a project using Omniverse View in a web conference. All right here is the 5th floor patio. To get a better feel for the lighting, let's see what the space looks like at noon. Sure. It's a little sunny. Let's make some adjustments to the trellis. One sec. How's that? Much better. Let's see if we can get Teresa on. Yep, sending that link now. Hey, you two. Hi. So we did a sun study at midday and decided it needed more shade. What do you think? Yeah, that looks great. But I still feel like it needs a little more. What if we add some trees? Yeah, let's get TJ to help with that. Hi, how can I help? Hey, TJ, can you add some medium-sized trees in planters near the tables? Sure, let me add that for you. 여기서 뭐 TJ라고 나오는 거는 사실 Nice. 포이젠 But 쓰는 TJ, can we vary the trees, 서비스라고 say 생각하시면 size and 되지만 type? 대신에 뭔가를 Okay, 도와주고 here you go. 말을 알아듣고 Hey, 뭐 TJ, 처리하는 let's go to the bar and see what it looks like at nigh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서죠. Yeah, that looks 이런 great. 것들은 이제 I'll send the link out 제외하고 for approval. 협업을 하는지만 지금 시간에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를 만들 때 혼자서는 디자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옴니버스를 가지고 쉽게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트윈을 할 때 이제 현실 같은 배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뭐 영화 보면은 다른 멀티버스 다른 세상에 가면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따르는 물리 법칙이 있는데 이 물리 법칙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움직이는 걸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몇 미터에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물의 깊이가 어느 때 발로 밟았을 때 물이 어느 정도 튀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가 할 수는 없고, 이거는 물리 법칙에 따라서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 할 때는 실사와 같은 그래픽 이외에도 물리 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이너가 어떤 것들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오브젝트를 다 만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컵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뭐 나무도 있어야 되고 소소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성 데이터라고 해서 AI를 써가지고 이런 간단한 것들은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사물들이나 뭐 다른 주변의 것들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뭐 물리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합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수학식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또 AI를 써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 법칙을 저희가 추정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연산을 하느냐,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AI로다가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옴니버스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툴인데 기존의 3D를 만들던 툴이에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같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쓰던 툴이니까 인터랙티브하게 돌아가겠고요. 그 중간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뭐 AI라든지 뭐 다른 기존의 툴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많이 제공을 하지만 다른 개발자 분들도 어떤 기술이 있다면 앱을 만들어 가지고 마야처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서 뭐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 하나가 원래 이 앱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별도의 기술들도 옴니버스를 통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이 대규모 협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데 여러 툴이나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게 옴니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이런 툴들은 엔비디아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만든 툴을 이 뉴클레스라는 쪽으로 연동되도록 옴니버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옴니버스 크리에이터 뷰 같은 것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앱이랑 비슷한데 엔비디아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도 엔비디아 제공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서로 연동하느냐, 이건 USD라는 표준의 포맷을 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D 인터넷에서는 HTML 가지고 웹 브라우저들이 만들어졌다면 저희 옴니버스에서는 3D 월드에서는 HTML 대신에 USD를 써가지고 거의 표준처럼 쓰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그림에서 보시면 앱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정도 있고요. 뭐 여기 없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간단한 구조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한 뭐 1년 정도 지나서 앱 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82개 앱이 옴니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82개의 어플리케이션이 USD 포맷으로 변환돼서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연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운로드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옴니버스 자체가 이런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멀티버스라든지 이런 3D 월드를 만드는 생태계의 툴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옴니버스의 빅뱅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간단히 보시면 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팩토리 CAD 디자인, 뭐 디자인 협업부터 디지털 트윈, 가운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로봇, 오른쪽 아래 보시면 로봇 같은 거를 트레이닝하거나 할 때도 요거를 쓰죠.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 만든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를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 텐데, 반대로 현실의 AI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에서 만들고 현실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상을 먼저 만들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 현실에서 하기 어려운 거를 가상에서 먼저 하고 그걸 현실로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가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현실에서 개발된 AI를 써갖고 가상을 만들지만 거기서 또 더 진보된 AI를 만들어가지고 현실로 또 가져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현실의 복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현실로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현실 같은 가상으로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보다는 디지털 트윈이 훨씬 더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여러 버전의 디지털 트윈이 있을 거고 현실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값어치가 있어요. 현실을 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그냥 디지털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거기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법칙을 하는데요. 이 물리법칙도 옴니버스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뭐 짚거나 했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물잔에 있는 이 물 같지만 사실은 이게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그것만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하고 이게 큰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이뭐 볼륨 같은 것도 다 이제 수학으로 다 계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영화나 혹은 게임에 기존에 이미 썼었어요. 물리 법칙을. 그러다가 이게 AI 쪽에 연구하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리 법칙을 게임보다 AI 쪽을 위해서 더 이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를 예전에는 오픈을 많이 안 하다가 다 오픈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피직스를 많이 다 오픈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옴니버스에서도 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앞에 이제 구조도에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걸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옴니버스 형태로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키게 되도록 다 지원하고 있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표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옴니버스에서 다 지원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법칙이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 물리 법칙을 AI를 써갖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구공 가지고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서커스 가면 사과 3개 들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다 계산해서 하는 게 느낌으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AI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물리 법칙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이 모듈러스는 그런 거예요. 어떤 프레임워크인데 피직스를, 그 물리 법칙을 머신러닝으로 한 거다. 데이터 가지고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터빈 이제 수증기를 돌려갖고 열을 회수해서 그 열을 가지고 다시 또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그걸 이제 모듈러스 썼을 때 매년 한 2조 정도 숫자 경제적으로 이제 이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썼을 때.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돈으로 이득이 돼요. 바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먼저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먼저 채용하는 이유가 실제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CEO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용하기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디지털 트윈 중에 이제 얼스2라고 해서 지구를 이제 똑같이 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이제 대기 같은 것들을 이제 피직스 물리 효과를 이제 연구해 갖고 하는 건데, 그 유럽 중기예보센터에 이제 지상 실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센서 데이터와 그때 날씨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흐를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써. 근데 여기서는 기존의 다른 일기예보 프로그램들이 알고리즘을 써갖고 뭐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센서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으면 대기가 어떻게 흐를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아까 앞전에 이제 합성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을 만들 때 이제 주변에 뭐 물건들을 만들 때 사람이 단 하나 쓰잖아요. 인공지능 써가지고 그런 것들 사물을 만드는 경우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여기 의자 같은 경우를 이제 혹은 자동차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써갖고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In addition to textured meshes, you can view predicted point clouds and 이거를 뭐 박셀이나 포인트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뭐 3D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서로 이제 뭐 변형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를 크리에이션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옴니버스에서 이제 나중에 뭐 가면은 이런 3D 에셋들만 또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내가 3D 조그만 걸 다 못 만드니까 이런 거 검색해갖고 인터넷에서 아이콘 검색해서 3D 물체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으로 3D 물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손으로 만들거나 인공지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판매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의자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뭐 가져다 쓸래?
Don't 다 miss these USD exciting 포맷인가 서로 advancements in 호환이 3D 되는. deep learning research and how Kowloon will soon 그리고 expand 뭐 to 이런 even 뭐 more 곰돌이를 applications. 제공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곰돌이를 사면 그 가게에서 사면 어떤 단단한 솜이 들어있고 어떤 부드러운 솜이 들어있잖아요. 그 재질별로 다른 곰돌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이제 3D SS로 다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써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인공지능 써서 만들건 손으로 만들건 이걸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디지털 트윈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플리케이터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뭐 만드는 건데 이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할 때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물체가 생기고 없어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날씨라든지 뭐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플리케이터를 써가지고 저희가 뭐 이미 예전에 이제 해왔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할 때도 필요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가상의 뭐 라이더나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거에 비추는 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트레이닝 시킬 때 이런 가짜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실제로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실제에서 이제 카메라를 달고 뭐 도로에서 훈련을 해야 되고 이 게임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상 디지털 트윈에서 트레이닝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오히려 부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가상 디지털 트윈에서 하는 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완성도가 더 떨어지고요. 이런 거 없이는 디지털 트윈 없이는 실제로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나 카메라 현실 데이터는 사실은 거의 없고 되게 적고 대부분이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이 이루어진다 봐도 과언이 않을 정도로 이런 합성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케이스고요. Every day, hundreds of 요거는 이제 Amazon facilities 아마존의 handle tens of 경우인데요. millions of 자막이 packages, 있으니까 with more 영상 than 2/3 of these customer orders handled by robots. To support this highly complex operation, we deployed hundreds of thousands of mobile drive robots and associated storage pods, which allow us to store far more inventory in our buildings than traditional shelving, and which help us move inventory in a safer, more efficient way. Key to this scaling has been our ability to simulate these buildings and understand their performance before we build them. Let's take a look at how NVIDIA Omniverse is helping us optimize and simplify these processes. At Amazon Robotics, we're able to create full-scale digital twins of our warehouses in NVIDIA Omniverse, helping us optimize warehouse design, train more intelligent robot assistants, and gain operational efficiencies. In Omniverse, we are uniquely able to aggregate datasets from many different CAD applications and visualize these massive models in full fidelity realism, enabled by Omniverse's RTX-accelerated ray tracing, materials, and physics. Digital twins are an integral part of future warehouses and factories, enabling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delivery. With each new software and layout optimization, we can test in the digital twin before releasing to the physical warehouse, preventing any system downtime or failure while maximizing operational efficiencies. Next, packages of every shape, size, weight, and material move rapidly through our fulfillment centers. We use NVIDIA Omniverse to better train autonomous robotics sorting and picking solutions. Training these robots' perception systems accurately enough to prevent system failures requires massive amounts of high-quality data, but often the data doesn't exist or there isn't enough. When we introduced more reflective tape to our packing materials, the perception systems failed. We retrained the models with physically accurate photoreal synthetic data generated in Omniverse,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saving weeks of retraining time and increasing model accuracy. Finally, with the digital twins of our facilities and the ability to quickly and accurately train robot perception systems, we can also better configure human-robot workstations, simulating opportunities for better employee ergonomics. At Amazon Robotics,
NVIDIA Omniverse digital twins are helping us as we reimagine warehouse logistics from end to end and capturing a significant operational efficiencies which enable us to deliver more value to our customers. 근데 이 사례에서 보면은 그 뭐 중간에 보면 이제 합성 데이터를 써갖고 이제 테이프가 반사되는 걸로 바뀌었을 때 또 다시 트레이닝 해가지고 뭐 또 인식률을 높여가지고 바로 개선을 했다 빠르게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합성 데이터를 쓰게 되겠고요. 또 여기서는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이건 이제 디지털 트윈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타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오늘 최근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 나왔는데 기존에 어차피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 물체를 인식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테이프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잖아요. 기존 거에 다른 데이터만 집어넣어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하는 거죠. 그 부분만 더 이제 개선을 시키고 이제 개선이 됐으면 정말 좀 더 똑똑한 로봇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다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 공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물류센터가. 그러면 이제 그 개선된 거를 또 다른 물류센터에도 똑같이 보내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인퍼런스 이제 서버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1년의 과정이 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요. 그래서 오늘 디지털 트윈 하면서 저희가 그 옴니버스만 얘기했지만 그 뒷면에는 또 AI를 어떻게 개선하고 이거를 또 배포하는 이런 것들도 다 엔비디아 그 소프트웨어 스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뿐만 아니라 뒷단에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배포하는 것도 다 자연스럽게 지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옴니버스에서 AI에서 이제 그 활성화된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로 더 호환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디지털 트윈에서 작업한 거를 현실에 가져와서 각각 물류센터에 배포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evelopment, 이제 training, 로봇 and testing 같은 of complex 경우인데요. robots for real-world applications demand 이제 high-fidelity 비슷한 simulation 경우긴 and 한데 이제 accurate 이거는 좀 physics. 약간 이제 Built 로봇의 on 경우라고 NVIDIA's 보시면 Omniverse platform, Isaac Sim combines immersive, physically accurate, photorealistic environments with complex virtual robots. Let's look at 3 very different AI-based robots being developed by our partners using Isaac Sim. Fraunhofer IML, a technology leader in logistics, uses NVIDIA Isaac Sim for the virtual development of Obelix, a highly dynamic indoor-outdoor autonomous mobile robot, or AMR. After importing over 5,400 parts from CAD and rigging with Omniverse physics, the virtual robot moves just as deftly in simulation as it does in the real world. This not only accelerates 이 virtual 화면이 두 개로 development, but 나눠서 also 보시면 enables 이제 비교해 scaling to 보시면 larger 거의 scenarios. 똑같다고 보실 수 있으실 Next, 거예요. Festo, well known for industrial automation, uses Isaac Sim to develop intelligence skills for collaborative robots or cobots requiring acute awareness of their environment, 여기도 보면 이제 human 천장에 partners, 빛이 있는데 and 그것도 이제 tasks. 반사되고 이런 것들 다 Festo 카메라 uses 영향을 주는데 Cortex, an Isaac Sim 레이 tool 트레이싱이나 that 여러 기법을 dramatically 써가지고 simplifies 다양한 programming 빛이 어떻게 cobot skills. 들어가지고 다 For perception, 적용을 AI 해가지고 models 합니다. used in this task were trained using only synthetic data generated by Isaac Replicator. Finally, there's Animal, a robot dog developed by a leading robotics research group from ETH Zurich and Swiss Mile. Using end-to-end GPU-accelerated reinforcement learning, Animal, whose feet were replaced with wheels, learned to walk over urban terrain within minutes rather than weeks using NVIDIA's Isaac Gym training tool. The locomotion policy was verified in Isaac Sim and deployed on a real animal. This is a compelling demonstration of simulator training for real-world deployment. From training perception and policies to hardware in loop, Isaac Sim is the tool to build AI-based robots that are born in simulation to work and play in the real world. 그 로봇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아이작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뮬레이터가 이제 옴니버스에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다 써서 할 수 있다. 옴니버스라고 하면 이런 주변이나 이런 것들 CAD 디자인 가져와서 다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아이작이라는 게 붙은 이유는 뭐냐면 아이작이 그 조그만 소형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봇 O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여러 사람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좀 모듈화하거나 뭐 통합하거나 프레임워크를 좀 비슷하게 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공용화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로봇 OS 기반으로다가 많은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이 그대로 이제 이 가상 공간에 아이작 시뮬레이터에서도
로봇OS 그대로 가져와서 동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실시간 현실로 옮겨와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가상 세계나 진짜 다 이제 스택이 맞게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오늘 디지털 트윈을 하면서 강조드린 게 세 가지예요. 그래픽, 현실감 있는 그래픽. 그거를 위해서는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해야 되고 엔비디아 GPU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옴니버스라는 툴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CAD나 이런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협업을 하면서 3D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물리 법칙을 따라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물리 법칙은 저희가 기존부터 해오던 물리 법칙의 그 연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물리 법칙을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예측을 해서 이런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다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합성 데이터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 사물이나 이런 소소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는 아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랜덤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랜덤하게 만들어내서 그거를 인공지능 트레이닝에도 쓰고 그냥 주변 사물 보이는 용도로도 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 트윈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박대현 님이 질문을 써주셨었는데 이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디지털 트윈에서 물리 법칙은 목적에 맞춰서 설정하나요? 실제 물리 법칙 중 일부만 골라서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한다는 게 어차피 저희가 샘플링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피직스를 만들 때 게임에서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물리 법칙을 처음에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인공지능 연구에 많이 썼는데, 실제로 이거를 저희 몸을 보면 이 손이라도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공기를 가르고서 이게 내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주라면 뭐 이렇게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고, 미세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를 다 하려면 이 분자 간의 인력 얼마나 당기고 있느냐, 그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 여기 있는 땀, 그리고 여기 공기의 밀도, 뭐 얼마나 생각해야 될 게 많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현실에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피직스는 좀 중요한 것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걸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피직스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꼭 여기 지금 연구하고자 싶은 거에 중요한 것만 가져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소위의 이제 시뮬레이션 효과가 달성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게 현실에서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피직스가 다 쓸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현실과 비슷하게 돌린다. 그리고 그 피직스를 돌릴 수 있는 이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도 그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산을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하는지하고 내가 원하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치를 해가지고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인공지능 피직스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 피직스는 그런 법칙이 뭐가 적용되는지도 몰라요. 그 데이터 중에 일부는 데이터를 뽑을 때 그 센서가 많으면 좋겠지만 뭐 이 센서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없는 센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센서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 센서가 온도 센서인데 압축 센서는 없었어, 습도 센서는 없었는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습도나 이런 건 상관없이 온도만 보고서 그게 어떻게 움직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100%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한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실제로 현실과 비슷한 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거죠. 아까 그 터빈 같은 경우에 연간 2조를 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이제 디지털 트윈 때문에 2조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피직스나 뭐 그런 인공지능 물리 엔진이 법칙이 좀 더 잘 적용돼서 2억 200원을 더 벌 수가, 2조 200원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럼 200원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까 지구 모델 같은 경우도 기후가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물방울이 빗방울이 5방울 더 떨어지는지 한 방울 덜 떨어지는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에는 지금의 이제 피직스나 머신러닝 그 피직스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 의미 있는 그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치를 보여준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으로 한 그 피직스가 기존의 이제 알고리즘보다도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해 주시는 동안 김동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어요. 모델링을 알고 싶어요. IST에 댄 등 어떤 모델링을 쓰셨는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게 뭐에 대한 모델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드려서 김동님 그 혹시 네, 그 뭐 아까 뭐 자동차 나오고 그 합성 데이터 할 때 뭐 저희가 뭐 리플리케이터 하는 것들은 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과 비슷하거나 뭐 비슷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은 보통 겐을 많이 써서 만들기 때문에 겐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AN 계열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윤경원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뉴럴넷을 통해서 3D를 표현하는 인플리션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이 옴니버스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뭐 뉴럴 네트워크이든 간에 뭐 옴니버스 추구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합쳐서 제공하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쓸 때 무슨 툴이 의미가 있다, 어떤 인공지능이 의미가 있다, 뭐 그렇다면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만드는 분야에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형태든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은 벤치가 필요하고 어느 날은 가위가 필요하잖아. 제가 필요에 맞춰서 가져다 쓰는 것처럼 어떤 기술들이 있으면 내가 뭔가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가져다가 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가 옴니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질문의 의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네, 혹시 경원님 이따가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거나 아니면 더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재현님 질문 먼저 드릴게요. 엔비디아 내부 역량 정도라면 메타버스 쪽도 충분히 관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AR에 집중하는 입장과 대조적으로 실제 동향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 네,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뭐 보통 이제 요즘에 오픈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더 표현이 잘 되는데 메타버스도 이제 웹브라우저처럼 뭐 A 메타버스가 있고 B 메타버스가 있고 서로 연동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HTML로 다 웹페이지가 서로 저희가 하이퍼링크 타고 가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고 그거 중에 이제 AR 같은 경우는 뭐 현실에서 이제 가상을 씌우는 거죠. 가상이 뭐 가상에만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AR 글라스를 통해서 현실에 잠깐 비춰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잖아요. 뭐 VR을 쓰고 간다면 전체가 이제 다 몰입감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는 거는 그런 이제 뭐 애플이 됐건 누가 됐건 어떤 메타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쉽게 그 메타버스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뭐 캐드 협력을 통해 갖고 뭔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인공지능도 넣고 뭐 물리법칙도 넣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환경 개발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AR이나 뭐 VR이나 이런 게 있다면 AR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글라스를 보면 여기서 프로세스가 다 AR이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서버에서 돌려갖고 이걸 가져와야지 좀 더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돌리면 이것도 뜨거워지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V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와야 되잖아요. 저희 눈에. AR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내가 보는 것과 이 글자나 이런 게 매치가 돼야 되지만 VR은 내가 움직임과도 매치가 안 되면 더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버에서 뭔가 화면을 다 만들었을 때 그게 VR 기기를 통해서 쉽게 되게 실시간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딜레이를 줄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빨라져야 되지만 느린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간이 못 느끼게끔 하는 이제 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고요. 메타버스라는 그런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분야는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오픈 메타버스를 만들 때 저희가 그거를 이제 뒤에서 툴이나 이런 기술 지원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엔비디아 소리님이 더 추가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셨으니까 재현님과 네. 다른 분들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태영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AR과 VR을 백엔드 서버에서 소켓 통신 형태로 이루어지면 동시성 문제와 과부하 문제가 발생할 텐데 딥러닝 모델의 인퍼런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소켓통일 뭐 이거 일단 뭐 앞에 얘기는 이제 어떤 서버에서 일어나는 건데 내 실시간 동기화가 안 맞아서 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할 때 내가 보이는 화면하고 뭐 다른다고 해서 판단은 뭐 좀 이상해질 수도 있겠지만 바로 조금 0. 몇 초 지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동시에 다른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식은 실제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는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화면을 만들어서 보여주지만 이 AR나 VR 나중에 가면은 화면 자체를 서버에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 자체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연이 되잖아요. 서버에서 만든 화면이 내 눈에 올 때까지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눈을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 있는 화면이 보이는데 내가 돌리면 이상한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을 돌리면 여기 눈에 보여주기 전에 이 화면을 이렇게 놔두면 옆으로 이렇게 탁 시프트를 시키는 거죠. 이쪽은 까만색이에요. 근데 까만 거 쪽을 살짝 옆으로 돌면 내 눈이 돌아간 거랑 맞아지잖아요. 근데 사람 눈은 가운데만 집중해서 그렇지 옆에가 살짝 안 보이는 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타임워프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짝씩 돌려놓으면서 이게 싱크를 좀 머리의 움직임과 싱크를 맞춰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이 기기에서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서버에서 화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동시성 문제는 훨씬 더 덜하고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부하 문제, 딥러닝 모델의 인퍼런스, 그러니까 인퍼런스 같은 것도 다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뭐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내가 보는 화면만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모든 걸 다 보내주니까 자율주행 같은 건 자동차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일반적인 AR, VR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는 다 서버에서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일부 그래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스카우터 같은 드래곤볼에서 전투력을 측정하잖아요. 이거를 뭐 서버에 보내서 내가 숫자 값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 자체에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스카우터 들고 우주로 갔는데 서버랑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바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처리할 텐데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칩의 인퍼런스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요즘에는 아까 저희가 자동차용도 한다고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ARM 계열의 GPU를 또 ARM CPU랑 집어넣은 SoC 형태의 조그만 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도 그런 것들로 돌리거든요. 데스크탑이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픽 카드도 있지만
이 조그만 형태의 그래픽 카드 같은 이 조그만 칩도 있고 이 안에서도 인퍼런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칩을 골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이태영님이 그 꼬리 질문 하나 주셨는데. 네, 타임오프 아까 말씀드린 거 맞아요. 네. 네, 맞다고 하십니다.